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시장님 지지자들을 보면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통합진보당 그 지지자들. 아니 정의당.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통합진보당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있죠. 그래? 우린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주도적인 사람들.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떨결에 국민의당 지지를 했지만 소위 안철수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형과 안 맞아서 박지원 씨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의당에다가 오히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대권 후보가 누구냐? 왜 이재명한테 환호하는 거냐? 이게 니네 당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층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 시장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저 양반이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염원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좀 일종의 딜레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극복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뭐 협력적 경제 관계죠. 원래 당내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팀원이고 정치는 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1인 경기가 아니고 저는 팀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는 대중을 보는 시각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대중을 저는 이렇게 조금 정치인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냥 덩어리, 약간 모래덩어리 이렇게 보는 쪽은 유능한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명이 지도를 하는 거죠. 끌고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집단 지성을 갖춘 이 대중들 보다는 외려 떨어진다고 봅니다. 판단력이나 종합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능력이. 정치인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인 민주진영의 선거를 제대로 예측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일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확신하는데 지금처럼 대중이 자기 집단 의식을 표출하는 시대에는 자기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나보다 뛰어나서 나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서포트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지도형이 아니라 서포터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을 요즘은 대중들은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사를 잘 충직하게 반영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충직하게 대중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들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역할을 나눠가지고 잘 바치는 게 전 정치의 이제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대선이든 정당 정치든 팀 플레이가 진짜로 중요하고 역할을 나눠야죠. 역할을 나눠서 전체 역량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세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얘기도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반문연대를 뭐 했느니 제가 정치적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런 사람 돼버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여전히 좀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날은 이제 김현정 뉴스소 그 김현정 앵커가 뭐 기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요하게 계속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답도 문재인 후보는 5골씩 넣는 우수한 공격수다. 그런데 수비수들이 골키퍼가 공 잘 못 막아가지고 7골 먹으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박신양하고도 만났고 안지사님도 만날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김부겸 의원하고도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문은 어떻게 하냐. 거기 엄청나게 세지 않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건 읽어보시면 알지만 전문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마이너 그룹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역량을 강화해서 그 메이저를 꺾어야 된다. 이걸로까지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언론은 갈등을 조장해야 재밌으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매듭을 짓자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교민들 초청으로 다녀왔는데 미국 계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싸우게 되면 예전에 또 죽 서서 개 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절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시절에 가까운 이거는 보면은
경쟁만 하지 사실은 협력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적어도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은 경쟁을 하면서 협력해가는 관계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럼요. 그거는 정답인 겁니까? 그날도 그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반문연대를 거부한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반문연대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제 반기문도 떨어뜨리고 2등이 되실 정도로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검증 내지는 음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옛날 생각하고 했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 가천대 얘기 무슨 석사 논문이 표절이네 어쩌네 또 나오더니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뭐 음주운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뭐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또 이렇게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형수한테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집안에서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형님 조카가 뭐 글을 써가지고 뭐 계속 써갖고 올리다. 끝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대응을 잘 못한 측면도 있고. 네. 근데 형님 부부 문제는 이게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친인척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박탈감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박탈감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고 싶죠. 그리고 저 역대의 대통령들만 봐도 친인척 측근 때문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그 아닌 여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권력이고 네. 그걸 가지고 혜택을 보거나 뭔가 누리고 싶은 사람이 실제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둬요. 성남 시장 권력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7남매 중에서 다른 형제들은 뭐 청소 노동자, 뭐 환경미화원, 뭐 건설 노가다,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전혀 이런 거 욕심을 안 내는데 딱 그 형님 제일 잘 되신 형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제가 또 나머지 형제 제 중에.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돼서 대학 도와드렸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형님이 원래 이제 한 번 했어요. 김병양 시장 때 네. 인수위원 하면서 수정 청소년 수련관에 특혜를 받아가 시끄럽게 한참 난리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데다가 제가 취임한 후에 공무원들한테 직접 전화로 지시하고 아, 형님이? 네. 예.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전화 못 받도록 지시할 정도로 심했죠. 이게 이제 막히니까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백화점 단속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들을 폭행해가지고 입원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시장 형이니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다가 이걸 제가 뭐 예를 들면 인사청탁 공무원들한테 네. 비서실장한테 누구 승진시켜라 누구 뭐 해라 이런 거 하고 감사관한테는 뭐 대학 교수 자리 요구하고 이러니까 관내 대학 이게 이제 대학 교수 자리 마련해 달라고. 근데 그걸 다 차단했죠. 제가 형님이 생활이 어려우세요? 아니 전혀 안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하죠.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회계사다 망하셨나 혹시? 전혀 아닌데 그냥 제가 이걸 다 차단했죠. 네. 이런 길 못. 그러니까 원래는 형님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시장 되시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고전에도 사이가 안 좋았죠. 어머니하고 돈 때문에 싸웠거든 또. 어머니 가지고 있는 돈 5천만 원. 그거 뭐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또 안 줬어요. 왜냐하면 좀 잘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인을 끊어버렸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니까 사고 나게 되죠. 필연적으로. 그걸 아주 잔인하게 차단한 거죠. 차단을 했는데 어머니가 유일한 통로에 저한테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7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사시다가 어머니한테 저한테 전화해라. 그거 했는데 어머니가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욕하고 뭐 협박하고 죽인다고 그러다가 그 일이 계속 확대되면서 나중에 어머니를 폭행하는 겁니다. 어머니 두들겨 패서 어머니가 입원했죠. 네. 입원하고 뭐 어머니의 어디를 뭐 이렇게 XX를 칼로 찢어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 하실 때는 뭐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형수가 또 같이 하고 뭐 그런 철학적 표현인데 우아한 뭐 철학적인 교양의 표현 뭐 이렇게 하니까 사이들이 되게 나빠지죠. 나빠지고 결국 두들겨 패서 어머니 입원한 날. 그거는 시장님 되신 후에 지금 물론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 일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정에 개입하려다가 차단당하고 그거를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를 폭행하고 입원한 날 어머니를 때려서 입원한 날 그날 형제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다가 형님이 경찰에 잡혀갔거든요. 어머니를 때리고 입원하고 존속폭행으로. 존속폭행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그냥 폭행 상해로 죄명을 바꿔줬어요.
네. 아니 피해자가 어머니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때려서 다친 건 사실인데 뭐 이상이 3천만 원 줬다고 뭐 하면서 존속 폭행 죄명은 바꿔줬죠. 그 회계사 직위가 날아가니까 그걸로 하면. 하여튼 뭐 그래야 되는데 그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뭐 싸운 거죠. 싸우면서 그게 결국은 그 중에 일부를 녹음해서 공개한 건데 글쎄 뭐 제가 욕한 거야. 뭐 제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근데 그때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패서 뭐 입원하고 지금은 죽어버렸는데 그 청소 환경미화원 하면서 살고 있는 그 그때 당시 야구르트 배달하고 있었지. 야구르트 배달하고 힘들게 사는 여동생 두들겨 패서 피 흘리게 만들고. 근데 정말 뭐 아수라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들을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의 그런 어떤 쌍욕 발언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는 아니다. 저 양반이 진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거를 계속 쟤네들은 틀어댈 것이다. 날마다 하루에 100번, 10번씩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은 저거 어떻게 견디겠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거는 법원에 의해서 이미 그 배포 금지 판결돼서 다 차단되고 한 번씩 할 때마다 배상 판결하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미 결정해서 금지한 건데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형님은 또 지금 성남 지역 박사모 대표라면서요. 박사모 지부장 취임하셨어요. 그 일 이후에 그러면 박사모 들어간 며칠 거예요? 전에. 며칠 전에 박사모 저기 들어가셨다고요? 저는 2012년부터 박사모 활동을 했다더라고요. 그건 지부장이 동생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동생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카가 자기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서 이제 자꾸 써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쓰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가족사 하면서 이제 이 시장님이 가족사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걸 1번, 2번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써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쓴 거 댓글을 다 봤더니 5대5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걔가 걔 친구들이 쓴 거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댓글이. 그거 자기 페이스북에 쓴 거니까.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 논쟁을 할 수도 없고 자정 확실한 거는 제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형수가 기자회견한 동영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입원을 시킨 거는 형님과 그 글 쓰는 조카예요. 그 둘이서 강제 입원시켰다고. 형수하고 그 딸이. 그 조카가.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구출 전화가 왔다니까요. 시장실로. 그 형수하고 조카 딸내미한테 강제 입원당했으니까 나중에 빼달라고.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예. 진짜로 그런가. 근데 면담 못했죠. 그리고 뭐 하도 그래서 어머니가 접근 금지 명령서도 받아놨어요. 어머니한테 대한 접근 금지. 예. 또 와서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집 때려 부시고 패고 그러니까 형사 판결문도 있고. 그다음에 입원 확인서도 있고. 조카가 자꾸 이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입원하게 된 이유를 자기들이 써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입원할 때 다 써야 되거든. 네. 재판 기록에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일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대중들이 여기 막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릴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가려집니다. 저는 그 하나 페이스북에 하나 그것도 역시 올려놓고 집단지성이 극복할 것이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안 되면 뭘 믿고 세상을 살겠어요. 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다. 뭐 잘못을 하기야 했지 뭐. 그러나 이유나 과정을 다 이해할 분들이 계시겠지. 싫어하는 사람이야 뭐 영원히 그렇죠. 싫어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의당에다가 오히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대권 후보가 누구냐? 왜 이재명한테 환호하는 거냐? 여기 니네 당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층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 시장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저 양반이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염원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일종의 딜레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극복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한데. 예. 이제 뭐 협력적 경제 관계죠. 원래 당내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팀원이고 정치는 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1인 경기가 아니고 저는 팀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시장님 지지자들을 보면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통합진보당 그 지지자들. 아니 아니, 지금 정의당. 말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통합진보당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있죠. 그래? 우린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주도적인 사람들.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떨결에 국민의당 지지를 했지만 소위 안철수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형과 안 맞아서 네. 박지원 씨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네. 여전히 좀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날은 이제 김현정 뉴스소 그 김현정 앵커가 뭐 기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요하게 계속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답도 문재인 후보는 5골씩 넣는 우수한 공격수다. 네. 그런데 수비수들이 골키퍼가 공 잘 못 막아가지고 7골 먹으면 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전체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박신양하고도 만났고 안지사람도 만날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김부겸 의원하고도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문은 어떻게 하냐. 아 거기 엄청나게 세지 않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건 저는 대중을 보는 시각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대중을 전에는 이렇게 조금 정치인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냥 덩어리, 예. 약간 모래덩어리 이렇게 예. 보는 쪽은 유능한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한 명이 지도를 하는 거죠. 네. 끌고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집단 지성을 갖춘 이 대중들 보다는 외려 떨어진다고 봅니다. 판단력이나 종합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능력이. 네. 정치인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인 민주진영의 선거를 제대로 예측한 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일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여전히 확신하는데 지금처럼 대중이 자기 집단 의식을 표출하는 시대에는 자기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나보다 뛰어나서 나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서포트하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지도형이 아니라 서포터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을 요즘은 대중들은 요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사를 잘 충직하게 반영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충직하게 대중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들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역할을 나눠가지고 잘 바치는 게 전 정치의 이제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대선이든 정당 정치든 팀 플레이가 진짜로 중요하고 예. 역할을 나눠야죠. 역할을 나눠서 전체 역량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세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얘기도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반문연대를 뭐 했느니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제가 나왔죠. 정치적 네.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진짜 그런 그렇죠. 사람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